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연세대학교에서 학연산 통합과정 수행 중인 안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공정에서 코프 흡착제 선별을 위한 멀티스케일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린 암모니아는 최근 수소의 이송 매체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리뉴어블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고 해당 생산된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이후에 다시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디컴포지션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디컴포지션한 이후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정제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수소의 정제 과정에서 가장 높은 기술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기술은 프레셔 스윙 애섭션, 즉 PSA 공정인데요. 이 PSA 공정에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절한 흡착제의 선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많은 연구들이 이 흡착제를 적절하게 선별하기 위해서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많은 흡착제들을 평가해왔는데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바로 분자 시뮬레이션, 분자 스케일에서의 흡착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셀렉티비티나 워킹 캐패시티와 같이 분자 스케일에서의 흡착제 평가는 빠르고 간편하게 수행이 될 수가 있지만 실제 이에 선별된 흡착제들이 공정에서 들어갔을 때 공정에서의 퍼포먼스를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공정에서 퍼포먼스를 평가하지 못했던 가장 챌린징한 파트는 바로 수많은 흡착제에 대해 흡착제의 흡착 특성, 즉 아이소섬 펑션을 에스티메이션 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수소 분리를 위한 흡착제를 선별하기 위해서 멀티스케일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메소드를 활용한 방법론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멀티스케일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메소드는 분자 스케일에서의 평가와 공정에서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 메소드입니다. 공정에서의 흡착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아이소섬을 개발하는 피팅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해당 방법론을 크리에이티드 코프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해서 최적의 흡착제를 선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이 되는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된 암모니아를 분리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암모니아를 질소와 수소로 분리하는 암모니아 디컴포지션 리액터, 그리고 미반응된 암모니아를 분리하는 암모니아 세퍼레이터, 그리고 생산된 수소와 질소를 최종적으로 분리해내는 프레셔 스윙 애섭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프레셔 스윙 애섭션 PSA 공정은 가스를 분리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또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고압에서 흡착, 저압에서 탈착을 거치면서 기체를 분리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정에서의 주요 변수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에서 수행한 멀티스케일 HTS 메소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자 스케일과 공정에서의 스케일 두 가지 모두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자세한 방법론을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흡착제의 가장 기본적인 피지컬한 특성인 PLD라는 Poor Limiting Diameter로 첫 번째 스크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와 질소를 분리하기 위해 질소를 흡착제에 흡착시켜야 하기 때문에 질소의 지름보다 큰 3.31 옴스트롱보다 큰 PLD를 가진 흡착제를 제일 먼저 스크리닝을 수행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워킹 캐패시티를 이용해서 스크리닝을 수행하였습니다. 워킹 캐패시티의 정의는 고압과 저압에서의 흡착량의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이 계산 자체는 분자 시뮬레이션, 즉 GCMC, 그랜드 캐노니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흡착량을 도출하였습니다. 이후에 스크리닝된 흡착제들을 사용해서 퓨어 아이소섬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수행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계적으로 분자 시뮬레이션과 아이소섬 피팅을 반복하는 단계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이 아이소섬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디얼 PSA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얼 PSA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값들은 흡착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거동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공정에서 퍼포먼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큐레이티드 코프 데이터베이스 648개의 코프 구조체로부터
상위 10개의 수소 리커버리를 갖는 구조체들을 선별하였습니다. 특히 이 퓨어 아이소썸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하는 단계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 시간의 문제로 인해서 이미 선별이 된 일부 후착제에 대해서만 아이소썸 펑션이 이제 도출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아이소썸 피팅 알고리즘은 분자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모델을 피팅하고 모델을 검증, 그리고 모델을 검증했을 때 오차가 셀시홀드의 3%보다 크게 되면 추가적인 분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한 포인트씩 추가를 해가면서 모델 피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모델 피팅되는 알고리즘은 순서도는 요 중간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흡착제들이 가장 많은 가장 일반적인 아이소썸 펑션 종류인 4종류와 그리고 파이썬에서 적용하는 옵티마이저 10종류의 조합에 대해서 가장 오차가 적은 조합을 이용해서 아이소썸 펑션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단계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른쪽과 같이 도식화를 해서 나타내었는데요.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이 두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이용해서 아이소썸 펑션을 이제 도출을 했을 때 빨간색 직선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밸리데이션 포인트를 이용해서 모델 자체를 검증을 하였을 때 오차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차가 큰 구조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네 번째 분자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피팅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차가 적게 나타나는 신뢰도 있는 아이소썸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결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드 포프 648개 구조체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스크리닝된 각 단계에서 스크리닝된 구조체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3번의 퓨어 아이소썸 에스티메이션 보면 다른 연구에서는 10개 혹은 많으면 20개 내외의 아이소썸 펑션을 도출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567개 구조체 모두에 대해서 아이소썸 피팅을 수행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16490N2라는 흡착제, 포프 흡착제가 수소 리커버리 72%로 가장 높은 공정에서의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출된 아이소썸 펑션과 구조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시하는 하이스프 스크리닝 메소드와 단계적으로 아이소썸을 피팅하는 알고리즘은 계산 시간 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개선을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스크리닝을 수행함으로써 분자 시뮬레이션 횟수 자체를 약 22.7%가량 감소시킬 수가 있었고 기존 연구에서 아이소썸 피팅을 위해서 한 기체당 최소 10개의 포인트 이상에서 분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최대 4개의 포인트에서 2개의 기체에 대해서 분자 시뮬레이션 수행을 하기 때문에 추산된 CPU 시간이 약 69%가량 절감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흡착제 선별을 위해서 멀티스케일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메소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멀티스케일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메소드를 통해서 분자 스케일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공정에서의 흡착제 평가를 도입할 수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했던 스텝와이즈 아이소썸 피팅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 시간을 최대 69%가량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흡착제는 다음과 같고 현재 이 연구의 퓨처워크로서 선정된 10개 구조체에 대해서 재료 분야의 연구실과 호흡을 통해서 합성을 통해 이 흡착제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흡착 거동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 또 제시하는 방법을 더 발전시켜서 다른 모프나 제올라이트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PS의 공정에 대해서만 다루게 되었는데 공정에서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백큐 프레셔 스윙 애소션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막볼링 공정에도 해당 부분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저널 오브 머티리얼스 케미스트리 A라는 저널에 투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너무 재밌는 말들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연구자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도 실제로 어떤 프리딕션이나 스피닝 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론이 어떻게 보면 범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목표를 만든 거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공정에 적용한다면은 실제로 하나 자체 어드러먼트 자체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그게 전체로 패킹됐을 때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혹시 연구원님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면서 수의 분야로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하시는지 아니면 지금은 그냥 이 정도에서 다른 쪽으로 진행하고 싶은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 현재는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확장시켜가는 단계에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합성을 해서 공정에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정에서의 평가를 수행을 하였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상적인 공정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합성이 되고 공정에서 이제 파일럿으로 운영이 됐을 때 실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좀 비슷한 생각인데 혹시나 가능했으면 가격도 좀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가 이만금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PSA로서 완전 다른 얘기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10개를 줄인 거죠 지금. 네. 660개를 10개를 줄인 거고. 거기까지 굉장히 큰 업적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디그레데이션이나 아까 말씀하신 패킹에 대한 게 진짜로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솔직히 말해 에멀드 들어간 하이드로젠에서 PSA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포함하면 좀 더 좋은 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이제 추후에는 고려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금 개발된 데이터베이스, 특히 모프나 코프 데이터베이스를 합치면 거의 몇십만 개가 되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합성이 된 구조체들도 있겠지만 합성이 되지 않고 이제 실험적으로만 구현이 된 구조체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면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